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먼저 결정하셔야 됩니다.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되고 싶은지, 뛰어난 무대 기질을 갖고 싶은지, 창의성이 높은 사람이 되고 싶은지, 군인이나 공무원으로 성공하고 싶은지, 아니면 부자가 되고 싶은지, 자신이 되고 싶은 인간상을 정한 후에 글씨는 거기에 맞도록 써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필적학자 구본준입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악필인데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요? 제 글씨는 친일파 글씨 같은데 제 인성에 문제가 있나요? 저는 글씨체가 그때그때 다른데 그럼 성격도 여러 개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 가지 모두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악필이어도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과연 어떤 글씨가 명필이고 어떤 글씨가 악필인 걸까요? 필적학 산책 3화, 오늘은 명필과 악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악필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잘 쓰지 못한 글씨입니다. 그러니까 잘 쓴 글씨라는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반대되는 글씨를 악필로 규정하는 거죠. 그러면 잘 쓴 글씨, 즉 명필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명필이라고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대체로 많은 분들께서 한석봉을 우선 떠올리십니다. 밤에 불을 끈 채 아들은 글씨를 쓰고 어머니는 떡을 썰었는데 아들의 글씨는 엉망이었고 어머니의 떡은 가지런히 썰려서 아들에게 아직 집에 돌아올 때가 아니라고 했다는 이야기로 유명하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한석봉의 글씨는 이렇습니다. 다른 인물로는 추사체로 유명한 김정희가 있습니다. 이분의 글씨는 이렇습니다. 두 분의 글씨를 보면서 과연 명필이구나 하고 감탄하신 분도 계시고 저게 뭐가 명필이야? 내가 보기엔 명필이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의견 모두가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명필의 기준은 딱 잘라서 무엇이라고 정의하기 어려운 것이죠. 일반적으로 보기 좋은 글씨체를 명필로 보는 것 같습니다. 명필의 기준을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악필의 기준도 정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보통 단정하지 못해서 예쁘지 않은 글씨, 읽기 어려운 글씨를 악필로 보는 경향이 있죠. 우선 악필로 유명한 인물들을 찾아보죠. 불멸의 악성이라고 불리는 루드비히 반 베토벤은 유명한 악필이었습니다. 베토벤의 유명한 엘리제를 위하여의 본래 제목은 테레제를 위하여였다고 합니다. 근데 워낙 베토벤이 악필이어서 인쇄소 직원이 글씨를 잘못 읽는 바람에 제목이 바뀌었다고 하죠.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도 워낙 악필이었다고 합니다. 톨스토이의 글씨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서 아내인 소피아가 원고를 대신 정리하고 교정했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있습니다. 이분도 베토벤이나 톨스토이 못지않게 읽기 어려운 악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자 파스칼도 있는데요. 이분도 글씨가 일반적인 기준에 따르면 악필에 가깝습니다. 악필로 소개한 인물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글씨는 가지런하고 보기 좋아야 한다는 생각, 그렇지 않으면 악필이라는 일반적인 시각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좋은 글씨는 자신이 원하는 인간상에 맞는 글씨입니다. 글씨는 곧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필적학은 글씨를 통해 그 사람의 내면을 파악하는 것이지 글씨를 보기 좋게 못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내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글씨를 멋지게 쓴다고 그 사람의 내면이 훌륭한 것도 아닙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이완용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완용은 당시 서예계를 휩쓸어서 명필이라고 불렸습니다. 저는 이완용이 명필이라는 말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 이완용이 손재주가 있어서 글씨를 멋지게 쓸 줄 알았던 것만은 맞습니다. 제가 독립운동가와 친일파 글씨를 모았고 독립운동가와 친일파 글씨 수집 이야기를 다룬 필적은 말한다 라는 책을 낸 사실을 아는 분들은 내 글씨가 아무리 봐도 친일파 같은데 이렇게 쓰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묻곤 합니다. 대충 글씨가 이런데요. 여러분의 글씨가 독립운동가보다 친일파 쪽에 가까운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친일파가 비난받는 것은 친일 행위 때문이지 그 글씨체 때문은 아닙니다. 물론 친일파 중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극히 예외에 속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천재는 악필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앞서 악필이라고 소개한 인물들을 보시면서 천재라서 악필인 걸까 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악필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천재들은 머리가 매우 좋은 사람들이겠죠. 두뇌 회전이 빠른 만큼 글씨도 빠르게 쓰게 됩니다. 하지만 손을 움직이는 속도가 생각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겠죠. 그러니 글씨가 흐트러지고 다른 사람이 읽기 어렵습니다. 다른 이유를 찾아보자면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무척 창의적이고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글씨체라는 기존의 틀에서 쉽게 벗어나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로는 천재 중에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성향으로 인해 더욱 글씨를 알아보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보면 천재는 악필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악필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천재도 아닙니다. 이전 영상에서 글씨는 곧 그 사람이고 뇌의 흔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아무리 뇌의 흔적이라도 손 근육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해외의 경우에도 손글씨가 예전보다 많이 못해졌는데요. 그건 내면을 수용할 기회가 적기도 하지만 손글씨를 잘 안 써 그렇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써야 하는 문자의 종류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은 글자 자체가 상하, 저어가 맞지 않아서 가지런히 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글보다는 영어나 한자를 잘 쓰시는 분도 많을 텐데 그것은 글자 형태 때문입니다. 또 한국인은 대체로 성격이 급한 편이기 때문에 글씨를 잘 쓰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 중에는 글씨를 잘 쓰는 분을 찾기가 어려운 편이죠. 글씨 연구만 15년 이상 해온 필적학자로서 반드시 피해야 하는 글씨체를 제외하고 저는 어떤 글씨체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꼭 피해야 하는 글씨체가 뭐냐고요? 두 가지로 간추려 말씀드리면 하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밑으로 내려가는 글씨체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정치가 아돌프 히틀러의 글씨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글씨를 쓰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렸을 가능성이 큰 편입니다. 다른 하나는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글씨체입니다. 최초의 근대적 독재자로 불리는 나폴레옹 3세의 글씨가 대표적입니다. 무슨 글자를 쓴 것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볼 수 없는 글씨인 거죠. 글씨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일종인데 어느 정도는 알아볼 수 있어야겠죠. 우하향하거나 알아볼 수 없는 글씨체만 피한다면 어떤 글씨체라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악필이라는 기준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글씨가 그 기준에서 말한 악필이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현재 글씨를 쓰셔도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인간상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글씨를 써야 합니다. 여기서 링컨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링컨이 어릴 때 남다른 공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성경을 크게 읽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글씨를 따라 쓴 것이었다고 합니다. 링컨이 따라 쓴 글씨의 주인공은 조지 워싱턴과
벤자민 프랭클린이었다고 합니다. 링컨이 훌륭한 인격을 가지게 된 데는 그의 글씨 연습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예쁜 글씨, 단정한 글씨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현대 미술도 단순히 아름다운 것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르셀 듀샹의 샘이라는 작품을 들 수 있죠. 변기를 엎어 놓은 곳을 두고 작품이라고 인정하는 세상입니다. 아름다움만이 유일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단순히 예쁜 글씨만 익힐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인간상에 맞는 글씨를 익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먼저 결정하셔야 됩니다.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되고 싶은지, 뛰어난 무대 기질을 갖고 싶은지, 창의성이 높은 사람이 되고 싶은지, 군인이나 공무원으로 성공하고 싶은지, 아니면 부자가 되고 싶은지, 자신이 되고 싶은 인간상을 정한 후에 글씨는 거기에 맞도록 써야 합니다. 글씨를 바꾸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글씨는 곧 그 사람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 창의적인 사람, 부자가 되고 싶다면 오히려 예쁜 글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어떤 글씨를 써야 원하는 인간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필적어 산책 3화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